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거. 떠나는 문제는 그리고 왜 떠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또는 주어지는 기회가 부산보다는 서울수도권을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또 더 많은 선택권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부산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1년 365일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36명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6명. 대단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이 이제 더 가속화되거나 또는 이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부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향해서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를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죠. 대단히 듣는 순간 조롱 섞인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불쾌한 것을 넘어서서 잠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할 말이 없어요. GRDP부터 시작해서 1인당 GRDP는 물론이고 대학 졸업 대졸 이상 취업률을 가도 그렇고 자영업자가 무려 5년 사이에 9만 명이 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이미 부산은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쾌한 이야기를 했고 달리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들어서 만드는 일자리 또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충격을 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이 끊기면 사라질 일자리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또 다른 연쇄 효과, 파급 효과를 통해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 이것을 해양수도로 잡았어요. 해양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바다랑 상관없는데 나는 해양이랑 상관없는데 나는 인문학과 학생인데 나는 사회과학대 학생인데 해양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에요. 해양수도라고 해서 바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을 설정을 했는데 들어보시면 이게 바다와 관련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업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기능뿐만 아니고 사실상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회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신설합니다. 행정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면서 지적화시켜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여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AI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50조 원 규모의 동남 투자 공사를 만들겠다. 요 사공 세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회사 전문법원을 예로 듭시다. 회사 전문법원을 만들겠다니까 판검사 몇 명 정도는 하고 변호사들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 원. 지금 대한민국의 1년에 회사 사건, 회사 사건은 뭐냐면 전 세계 바다와 전 세계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회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가다가 기름이 유출돼서 그러면은 그것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 배와 배끼리 부딪혔다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해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 또뭐 자동차끼리 생기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듯이 바다 위에도 바다와 배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해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해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이 1년에 5천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천원 가까이 되는 이 해사 사건 소송 비용이 어디로 가냐? 영국의 런던 해사부분과 싱가포르 해사부분으로 다 빠져나가요. 우리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산 해사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5천억이 되는 이 소송 비용을 우리 유출되지 않게끔 국내에 가둬놓을 수 있고 부산 해사부분을 가둬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사부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통역, 번역, 그 다음에 선박, 보증, 보험과 관련된 금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컨설팅, 여기에 법률 서비스,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했을 때 해양 바다와 관련된 일자리만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을 대단히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동남투자공사는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첨단 제조업에서 첨단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지금 동남투자공사가 투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심사를 하게 되면 전통 제조업과 AI 첨단 산업까지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AI 전문가가 없지도 않고 왜?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그 기업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도라고 하는 부산 도시의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해양수산부 지난 25년 동안 부산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안 됐죠. 그런데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5개월 만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했습니다. 산하공공기관지방이전도 꼭 이 계획서를 해수부에 제출해야 되고 조만간에 같이 와야 됩니다. 부산 해사 전문부는 이미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28년 3월달이면 이 부산에 개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MN 본사 부산 이전은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 본사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부산에 지금 1등 매출 1등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매출 1등 부산 어딘가 부산은행입니다. 대단히 슬픈 현실이죠. 기업에 말하자면 피를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그 지역의 1등 기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은행이 1등 기업. 근데 매출이 한 4, 5조 됩니다. 그런데 이 HMN 하나만 매출이 11조 가까이. 실적을 잘 냈을 때는 12조 돼요. 기본 10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결정이 된 일입니다만 SK해운대 H라인해운 본사를 부산 중구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두 개 회사 매수만 3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동남투자공사는 올해 안에 도안이 불가되거든요. 그럼 2028년 상반기에 문을 열어가지고 이 부산 지역의 전문 제조업에서 해운조소 물류를 포함해가지고 AX에 이르다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산이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갑니다. 이것을 더 확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부산을 왜 해양수도로 만들어야 되냐?
질문을 제가 답변이 너무 긴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먼저 좀 해놓으면 다른 답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을 그냥 너다도제 해양수도 만들 수 있냐? 안 되죠. 갑자기 해양수도 만든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마침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부산의 이익을 곧 대한민국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집요하게 고민을 해왔는데 그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바닷길, 백길, 새로운 경로가 갈 수 있는 국가 경로가 열립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에 의하면 2030년이면 연중 운항이 가능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연구진 결과에 의하면 2027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튼 지난 10년 사이에 이 국도강로의 물동량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중국은 이미 이 국도강로의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아프틱 익스프레스 서비스 이미 상업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유럽항,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미주항, 그리고 국부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글로벌 3대 항로가 전부 부산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1, 3, 5호선 지하철이 만나는 이 환승역과 같은 곳이 부산항이 되는 것이고 이 환승역과 같은 부산항을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만들면 많은 일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소가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요즘 이제 고용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신입 공채가 별로 없습니다. 다 경력이에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만 이제 신입 공채가 있고 여타 나머지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수시로 필요한 일자리를 수시로 오바 채용을 하는 이제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이제 완전히 정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제 신입 공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이제 산업 경쟁이 시작한다든지 또는 글로벌 경쟁이 어느 정도로 독특화가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이제 선발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 공채가 또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튼 이 트렌드는 벗어날 수 없는 대세는 경력직 채용이 대세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가 어디에 무슨 꿈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경력직 다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취직이 될 때까지 취업이 될 때까지 알바에 전전긍긍할 여기 알바했다가 저기 알바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1년이 돼버리고 2년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취업 상태인 것도 아니고 취업 상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생인 것 같기도 하고 취업 준비생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분들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경력 보장제를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력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첫 경력을 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알바를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가 나서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또는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첫 경력 보장제를 저희가 좀 해준다면 그 경력을 가지고서 다른 기업에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첫 경력 보장제를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청년들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프리랜서 또는 여러 이제 일자리를 여러 일을 하면서 여기서도 좀 하고 저기서도 좀 N장르라고 그러죠. 이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보면은 대단히 부모님들은 뭐 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걸 되게 선호하는데 우리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일자리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프리랜서 N장들을 위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지원하는 전문센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적게 겪게끔 지원하는 이런 이제 전문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탐색 보장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튼 핵심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경험할 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들 위주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촉박하여.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맞다고 이용식 말하라서. 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 현재 국장학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준비했는데 이제 앞서 첫 번째 질문할 때 두 분 답변을 잘 해주셔서 중복되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통계 처음에 따르면은 2024년 기준 이제 부상권 대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평균적으로 64.8%로 전국이 69.9%인 걸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부산 청년에 대한 상승직의 평균 이득이 295만 원이고 수도권의 이득은 334만 원이라서 이 또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까 부산을 떠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떠나는 배경에 취업의 기회 부족이나 낮은 이득, 성장 정보의 한계가 있다면 후보자께서는 임기 내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네요. 예. 이어서 네. 또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수익, 안정성, 근무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부산에 나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데 믿어집니까? 가능할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대학을 가면 철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AI 관련한 것까지 완전 백화점이에요. 없는 과가 없습니다. 100개도 더 될걸요. 세부 전공 다 하면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와도 철학과 있죠. 사업과 있죠. 서울대 철학과, 사업과 다 있죠.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서울대학을 10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철학과부터 시작해 천만 AI 반도체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서울대학 10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드는 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한국해양대학교가 바다와 관련된 거는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대 10개. 수상 분야와 관련해서 국립국영대학교는 수상 관련해가지고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대학 10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생각이 저와 다를 수도 있죠.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철학과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뭐 오만 경제 경영에는 컴퓨터 반도체까지 이 모든 거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시더라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 수를 뭐 대학에 가지고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 규모로 서울대 10개를 만듭니까? 그래서 그 변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작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해양대는 조만간에 몇 년 안 돼서 서울대를 넘어갔습니다. 왜?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질 거거든요. 옛날에 사람들 배 안 타요. 왜? 13개월을 배 위에서 보내고 바다 위에 13개월도 배 안 못하면 11개월, 13개월 배 탑니다. 요동을 이런 순간에 누구 타겠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배 3달 타면 한 달 휴가예요. 3달 타면 한 달 휴가입니다. 법으로 의무가 돼요. 안에 피터이 있어. 잘 돼 있습니다. 안에 인터넷 뻥뻥 터집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또 구독을 내면 배 다 터지거든요. 뻥뻥 터집니다. 3달이라고 한 달 휴가예요. 옛날에는 배 11달 타고 이제 한 달 휴가를 갔는데 휴가 일주일 보냈는데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전화가 또 배 타야 돼요. 휴가도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조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요. 국영대학교 어배학과라고 했어요. 어배학. 거기가 변들리는 서울대 능가합니다. 공인대 스마트 항공이라고 해요. 서울대 능가합니다. 항만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말하자면 특화되어 있는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대학들도 그것과 연관되는 그 일자리,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새로운 과학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는 트렌드가 이제 산학연이잖아요. 산학연. 지금은 지산학이죠. 지방정부가 되고 지방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여기는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일자리에 있고 이 데이터를 전부가 지방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과 기업 사이에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 대학 어디 기업은 부인란에 거듭입니다. 인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부인란에 거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직난에 거듭이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몰라. 기업은 어떤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부인란에 거듭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해야 될 청년들은 어느 기업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부직난에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브릿지 역할, 지산학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해야 되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교육부 예산에 기대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문제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할거를 붙이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 부인란에 거듭이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만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진난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기업과 대학의 브릿지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후보자께서는 지금 부산 청년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영향 아래 이 지방의 그 대학들과 또 지방 청년들의 지방 대학들이 다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기형적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그런 수도권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하면 부산의 청년들이 뭐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가능하면 머물면서 또 머무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후반에 대개 13,000명까지 수도권 청년 유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6, 7천 명대로 한 절반 정도 줄었고 이
이게 이제 계속 그 추세를 강화해 가면 2030년 정도까지는 청년 유출 인구가 제로로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죠.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고, 대학의 혁신 정책도 필요하고, 주거 정책도 필요하고, 문화 정책도 필요하고, 우리 부산 전체를 청년들이 그 삶의 질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추진할 일부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예.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한데, 그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부산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가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떠나는 거죠. 또 그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구조를 볼 때. 하지만 우리가 서울로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많은 청년들이 후회를 해요. 수도권에 떠난 이 부산 청년들 가운데 80%가 부산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 이유는 서울에 가보니까 실제로 직장은 뭐 부산에 있을 때보다 조금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또 출퇴근 시간도 한 75분 걸립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서울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이상 친구도 적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실 결혼도 미루고 가정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미루게 되고, 그걸 소위 말해서 지연 전략이라 딜레이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 갖기도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심화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자신들이 바라는 삶의 기회를 서울 가서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제가 보는 결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에 그런 더 좋은 삶의 기회를 뭘로 마련할 것인가? 서울 가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부산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기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부모들 가까이서 또 친구들과 가까이서 여기서 잘 터전을 이루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듯이 일자리를 여기에서 더 확충해야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산업 쪽에 투자 유치를 저희가 대단히 많이 해왔고 계속 늘고 있고, 제 취임 첫 해에는 2조, 그 다음에 4조, 8조, 그리고 10조를 금년에 하랍니다. 이게 대부분 신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 3사의 R&D 센터라든지 또는 강서 쪽에 신물류, 새로운 물류 산업 쪽에 롯데나 BGF나 이런 쪽에 투자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대한항공의 미래항공 클러스터라든지, 또 LX의 새로운 전력, 새로운 전압기 플랜트라든지, 또 기장의 전력 발전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문화나 관광 쪽에, 스타트업 쪽에, 이런 쪽에 이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부산이 고용률이 지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자리 그 통계를 보면은 특광역시 가운데 대부분 분야에서 증가율이 다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대표 공약으로 내린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와 함께 공공이 또 금융기관이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자. 다른 도시에서 아무리 서울에 가서 이 저축을 하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물가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차이가 100만 원이 나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는데 청년들이 사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저축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살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보고 또한 그게 이제 청년 일억 만들어주기 공약. 또 그 공약은 지금 좌파나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론인데 그 기본소득론은 세금 갖고 결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복합소득 사회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로서도 돈을 벌고 또 금융으로도 돈을 벌고 또 지원소득으로도 돈을 버는 이 세 가지를 합쳐갖고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년들이 10년 동안 25만 원씩 평균적으로 구입을 하면 뭐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구입하면 3천만 원이 되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 협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공투자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7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을 하는 돈하고 시가 또 시드머니로 있는 돈하고 또 이게 굉장히 큰 금융시장 것과 상품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또 투자하는 것 같고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 운영 수익이 나오죠. 그게 이제 대규모 펀드의 경우 되게 1년 평균 그 수익률이 6.5% 이상인 게 전 세계 85%.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보수적으로 굉장히 잡았어요. 안전성이 중요하죠. 4.5%만 잡고 그 금리로 계속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에 많은 공공투자, 사회간접자금, SOC 투자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 민간기업에 그동안 줘서 민간기업이 돈 되고 나머지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공공투자나 SOC 개발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 걸 이런 펀드가 생겼으니까 그 펀드를 갖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이 특히 우리 부산시 같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공항복합도시라든지 또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또 제2센텀이라든지 새로운 개발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잘 개발하면 수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남는 거를 청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7천만 원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이제 시뮬레이션과 스트레스 테스트와 여러분 돈이니까 그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갖고 정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 청년들은 20세에서 39세까지 그 청년들은 10년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또 40세 이상은 그냥 시민펀드에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부산에 10년 정도 살면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드리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국가가 돈을 줘서 청년들이 국가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 국가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되 대신 그 자립 과정에서 그 시가 또 공공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써
본인이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게 모든 청년들을 디지털 금융시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소득을 개인이 또 많이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금융 지식과 또 금융 전문성을 갖고 투자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기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니까 금융 교육을 3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걸 이수할 때마다 또 시드머니를 더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산의 청년들은 전부 금융시민이다 이렇게 중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요. 예, 우리가 좀 그 대학 졸업생들 취업률로 보면 지금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낮은 건 사실인데 지난 5년간 이 고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이 지난 5년간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률은 전국 증가의 1위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전국에서 1위예요. 취업률이 아니라 대학 졸업생 취업률. 또 정규직 증가율에서도 부산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는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 생기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는데 다른 시도보다 뭐 많으면 한 6%, 적으면 한 2, 3% 적게 취업이 된다. 이게 통계가.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금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신기업들을 구성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라이즈 사업 체계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대학들이 너무 이 교육 불바라기로 그 대학 생존을 생각하다 보니까 취업 연계형으로 대학을 특성화하는 거죠. 비즈니스 그걸 바꾼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라이브 체계로 바꾸면서 각 대학들이 좀 특성화를 하려고 하고 지역의 기업과 지역 산업하고 같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기준보다는 좀 추세를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장점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부족해요. 대기업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중견 중소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은 청년들은 그걸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저희가 청끌 기업이라고 청년들에게 끌리는 기업 이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걸 100여 개를 지금 선정해놨는데 더 계속 선정을 할 겁니다. 찾아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대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면 거기서도 지금 좋아하는 게 그거 선정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플라이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그 기업들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그런 우리가 선점한 청끌 기업 정도 수준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하고 못지않은 수준의 그 일자리 월급이나 또 근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늘려가고 그런 기업들을 여기 더 많이 창출을 하는 게 우리 과제예요. 또 하나는 이 창업입니다. 창업. 부산의 창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5천억 정도 펀드가 조성됐는데 지금은 1조 5천억까지 펀드가 조성이 됐고 또 이 창업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하는 기관도 이제는 창투원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다 이제 모든 집합적으로 했더니
작년에 그 매출이 한 30%, 창업 기업의 매출이 30%, 고용이 40% 늘었어요. 거꾸로만 매출이 40%고 고용이 30%. 하여튼 그게 이제 창업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소위 과거에는 모든 걸 오프라인에서 사고 이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상가가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 대부분 플랫폼이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에 따라서 그냥 거리의 상점들이 지금처럼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옛날처럼 건물 지으면 상가를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씩 막 억지로 의무화하는 걸 그걸 우선 좀 없애야 되고 그래서 더 생기는 걸 좀 막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스트리트 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매력적인 그 상권과 스트리트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부산대 앞에 옛날에는 옷 사려면 전부 부산대 앞으로 왔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빠지면서 상권이 이제 침체되고 공실이 많아지고 지금은 다 뭐 옷을 그런 식으로 안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텅 비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상권 대살리기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2030년까지 재활성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왔다 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유동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컨텐츠와 스페이스가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그 문화공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에서도 몇 군데 살려야 되는 상권, 살려야 되는 스트리트는 확실하게 좀 살려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해외 관광객들도 지금은 광안리하고 해운대는 저절로 사는 거고 또 서면도 일대는 조금 살아나고 있고 광복동도 죽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부산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살려야 되고 또 경성대, 부경대 앞도 지금 청년들 그 상권인데 지금은 그냥 조금 단조롭죠. 특색을 충분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그 영도의 부스트벨트의 이제 카페와 그 부두 앞에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공간들도 이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결합하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면 거기에 부산이 이게 항구 도시인데 재즈가 이 항구 도시가 되게 이제 재즈가 발달해 있는데 그리고 대중 문화 가운데서도 재즈 문화가 좀 부산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산에 재즈 팀이 한 60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수준이 높은데 상설 공연 공간이 없는 게 문제라서 영도에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걸 더 확대하려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게 무슨 뭐 인디 오리됐든 또는 뭐 그런 어떤 특색 있는 문화 공간들을 그런 거리에 집어넣어서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트리트를 살리는 기재들을 넣어서 살려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다음 질문. 조상교 대신 이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대학들을 살려야 부산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되돌려 보면 필름을 거꾸로 감아보면 2021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부산의 대학들이 대부분 좀 시들시들 좀 병든 상태였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덕이는데 그 허덕이는 방식이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부가 원하는 지표 맞추는데 그거였어요. 뭐 학생대 교수 수, 무슨 뭐 시설 수 이런 게 이제 그런 지표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실질적인 변화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대학을 살리려면 결국 대학이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요. 특성화가 돼야 되고 그 대학이 비슷비슷해하고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건 다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도 특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교육부하고 대학 관계를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전환을 시키려면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제일 잘 아니까 부산시가 그동안은 고등교육에 아무런 그 역할과 권한이 없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지산학 협력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당시 교육부 장관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생기고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고등교육 재정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한 2천억을 우리가 지난해 받아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됐는데 2천억 정도 받아서 지금 각 대학하고 그 각 대학이 어떻게 지역의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학생들을 취업 연계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기업들은 어떻게 이 대학들을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도 얻고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어떤 협력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를 논의를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좀 특성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글로컬 대학이 5개 선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쪽으로 특화를 한다든지 해양대학이 당연히 해양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부경대도 마찬가지고 부산대학은 또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신기술 쪽에 반도체라든지 해양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갖고 해야 됩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이 강하니까 그 기계 쪽을 통해서 내가 공대만 얘기하지만 공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여러 각 분야 영산대 같은 경우는 관광 쪽이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관계해서 AI 쪽으로 특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대학이 살아남을 전략을 지역 경제하고 연결을 해서 하게끔 만드는 게 라이즈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 결과 금년에 이 부산의 대학들이 신입생 뽑는 비율이 확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그 정원을 다 채웠고 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게 되면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많은 투자 유치가 할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을 대학들하고 쪼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라이즈 체계라고 하지만 지산학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미스매칭이거든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역의 기업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사람이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은 걸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해요. 지금 경력 쌓음을 더 많이 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가르쳐갖고 좀 쓸만하면 또 딴 데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기업하고 대학이 연계해갖고 미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기업이 참여해서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안정성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함께 협력을 재학생 때부터 기업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공유 대학이라든지 계약학과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부산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